안녕하세요. 저 브루스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이제 법칙 2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칙 2번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라는 법칙입니다. 사실 영문 제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Treat yourself like someone you're responsible for helping. responsible이라고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책임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실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책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생략했다는 거는 약간 아쉽네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아끼라는 말이죠.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 법칙을 도출하게 된 것은 이제 어떤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챙기질 않을까?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챙기는데 왜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장 이식 받은 사람, 뭐 신장 이식 받기 전에는 신장 투석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장 이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몰라요. 기다렸다 이식을 받는데 이식을 받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하면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거부 반응, 다른 사람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면역 억제제를 그게 또 잘 안 챙겨 먹는 사람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서양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 애완동물을 굉장히 잘 챙기고 또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챙기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잘 안 챙긴다고 해요. 이 현상이 왜 그럴까? 라는 의문에서 피터슨 교수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피터슨 교수는 이제 심리학자답게 인식이라는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식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학적 인식이라는 거, 어떤 객관적 진리, 뭐 과학적 진리 이런 것들은 불과 500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역사가 뭐 데카르트, 뭐 베이컨, 뭐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접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학, 뭐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는 어떤 객관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가장 주 관심사는 생존이었죠. 그에 맞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뭐 고통, 뭐 번뇌, 갈증,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어떤 신화나 종교나 문학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떤 스토리나 연극 같은 걸로 이해를 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모두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이해합니다. 주관적인 상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 가깝게 세상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의 세계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혼돈, 질서, 그리고 혼돈과 질서를 중재하는 어떤 과정. 이거를 사실 의식이라고 하죠. 세상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혼돈과 질서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예속되어 있죠. 그 혼돈과 질서의 중재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이 이 예속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혼돈이라는 건 뭐를 말할까요? 어떤 미지의 땅을 말하죠. 어떤 탐험되지 않은 땅을 말하죠. 우리에게 어떤 낯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사실 우리는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질서는 뭘까요? 탐험이 이미 된 땅, 그리고 이미 형성이 되어버린 어떤 사회 구조, 어떤 부족 사회, 뭐 종교, 뭐 가정, 국가 이렇게 어떤 예상과 기대에 맞아떨어져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안정성이 있는 그런 곳. 우리는 이런 혼돈과 질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서는 혼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혼돈도 질서로 둘러싸여져 있죠. 동양에서는 이걸 음과 양이 좋아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도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두 세계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혼돈에 한 발을 두고 질서에 한 발을 두겠죠. 질서에 둔 발은 어떤 안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혼돈에 둔 발은 어떤 성장을 위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런 쪽.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혼돈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러니까 질서의 세계만 머물러서는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자신의 세이프티 존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 부분을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한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를 하셨고 그 질서라는 것이 어떤 그 혼돈 속에 폐쇄되어 있는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안에 탄생시킨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뱀이 이제 혼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제 폐쇄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도 틈이 있어가지고 혼돈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혼돈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세상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계속 변하죠. 동양에서는 이걸 주역은 영어로는 Book of Change라고 하는데
역이라는 게 바꿀 역자입니다. 계속 바뀌는 세상을 표방을 하죠. 동서양 공히 모두 이제 이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의식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어떤 절망을 깨닫게 되죠. 그 감정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아름다운 것은 이제 추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없으면 추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것은 또 약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죽음은 또 삶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돈과 마주하는 것,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것을 원망하고 증오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름다움, 뭐 강함, 그 다음에 뭐 탁월함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이거를 과연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포기를 하면은 수치심은 더 올라가고 자괴감도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추한 게 누군가 아름답기 때문에 추하다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바랄 수는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초반에 제기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왜 스스로 잘 돌보지 않을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경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쁜 사람, 내가 스스로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기의 충직한 강아지는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 강아지는 돌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고통과 자괴감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고통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다는 걸 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어두운 면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것을 직면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 법칙 2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유명한 성경의 경구가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 공자의 기소부력 물시여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도 있죠. 피터슨은 칼 융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경구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두 개의 가르침은 미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모두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남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챙기는 것처럼 나 자신도 챙겨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어떤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처럼 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고 추구하겠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삶에 좋은 법칙이 아닐까요? 어떤 건설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스스로 돕는 것이 바로 하늘이 돕는 겁니다.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 경멸은 자기애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정도로 될 줄 아는데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경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자기 경멸을 승화시켜서 자기 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책임을 져주세요. 조던 피터슨의 법칙 2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책임이라는 말은 빠졌지만 법칙 2번 오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브루스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브루스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는 이렇게 우리 마르셀이랑 같이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같이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오늘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에서 소개된 두 번째 법칙 2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